이 이야기는 서울 한 지역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추운 2월의 어느 오후 서울 변두리 쪽방촌 골목은 칼바람에 몸서리쳤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빨래줄에 걸린 낡은 옷가지들이 바람에 파닥거리며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연출했어요. 이곳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민수야, 조심히 다녀와. 쪽방 문 앞에서 할머니 정화가 손자를 배웅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겨울 추위만큼이나 애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올해 67살 민수와 단둘이 이 좁은 쪽방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네, 할머니. 금방 올게요. 12살 민수는 태권도복 가방을 둘러매고 밝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체구에 비해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인 아이였어요. 민수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다가 골목을 벗어나자 주머니 속 지폐를 만져보았습니다. 5,000원. 민수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어요. 태권도 학원비를 아끼기 위해 한 달 넘게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돈으로 할머니께 따뜻한 호빵 하나라도 사드리고 싶었지만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강해져야 할머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태권도 학원에서의 시간은 민수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관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태권도는 몸을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 민수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었어요. 오늘도 열심히 수련을 마친 민수는 학원을 나서며 관장님께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관장님. 관장님은 민수의 성실함을 늘 칭찬하셨어요. 비록 학원비를 제때 내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민수의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할머니는 민수가 없으면 불안해하셨어요. 특히 요즘 들어 가끔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져서 민수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쪽방촌으로 들어서는 골목 입구에서 민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멀리서 할머니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할머니의 작은 등이 유독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찡해지면서도 빨리 달려가고 싶었어요. 할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추워요. 아이고, 우리 민수 왔구나. 할머니가 너무 기다려졌어. 정화는 민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뭔가 만들어 드릴게요. 민수는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작은 냉장고에는 달걀 2개와 김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맛있다고 드시는 모습만 봐도 충분했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할머니는 민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민수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꼭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수는 할머니를 재우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숙제를 하면서도 주머니 속 5,000원을 자꾸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할머니께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은 마음과 태권도를 계속 배우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갔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와 함께 따뜻하고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할머니께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까? 어린 민수의 마음에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이었어요. 그 꿈 속에서 할머니는 젊어 보이셨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민수는 꿈에서도 할머니를 꽉 안아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할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렸어요. 비록 간단한 식사였지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드셨습니다. 민수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날 자신이 하게 될 선택이 할머니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후 3시 민수는 태권도 학원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늘은 유독 추운 날이었어요.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고 곧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민수는 태권도복 가방을 단단히 끌어안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목, 평소보다 한산한 거리를 걷던 민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바닥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70대로 보이는 노인은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추위에 떨며 의식을 잃은 듯 했어요. 민수는 급히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하지만 노인은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태권도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맥박을 확인해 보니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민수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이고, 저런 노인이 왜 여기 쓰러져 있지? 술 취한 거 아냐?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 괜히 건드렸다가 탈 날까봐 무서워. 그냥 지나가자. 경찰이나 신고해야겠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몇몇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했어요. 태권도 관장님이 말씀하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수는 노인을 깨우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자 한 달 넘게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생명이 더 소중했거든요. 택시, 택시. 민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택시에서 내린 기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애야, 무슨 일이야? 아저씨,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김철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우선 할아버지를 택시에 태우자. 민수와 김철수는 힘을 합쳐 노인을 택시에 태웠어요.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적어도 따뜻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얼마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는 5,000원 정도 나올 거야. 민수는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 김철수에게 건넸어요. 이게 제가 가진 돈 전부예요. 할아버지를 꼭 살려주세요. 김철수는 민수의 작은 손에 들린 5,000원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낯선 노인을 구하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얘야, 내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아저씨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 돈은 걱정하지 마. 김철수는 민수의 5천 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민수는 노인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곧 병원 도착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김철수는 백미러로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요즘 어른들도 남의 일에 관심 없어 하는데 이 어린아이는 정말 대단하구나. 10분 후 택시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김철수는 서둘러 의료진을 불렀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가 계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길에서 발견했어요. 보호자는 없습니다. 김철수가 대답했어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접수는 나중에 하시고요. 노인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어요. 얘야, 할아버지 괜찮을 거야. 내가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야. 김철수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괜찮아질까요? 물론이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 저혈당과 탈수 증상이었네요. 조금 더 늦었다면 위험할 뻔했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내겠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구한 거니까요. 민수는 김철수를 올려다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내가 더 대단해. 어른들도 쉽게 못할 일을 해냈잖아. 그때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보시겠어요? 민수와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노인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민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나를 구해준 거니? 네, 할아버지가 길에 쓰러져 계셔서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를요. 병실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의 진찰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하루 정도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준호야. 올해 72살이지.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김철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해요. 자기 돈 전부를 써서 할아버지를 구했거든요. 박준호는 민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내 이름은 뭐니? 민수요. 김민수예요. 민수야. 준호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태권도에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준호의 마음이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민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구나. 준호는 민수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많이 걱정하고 계시겠구나. 네, 할머니께 연락드려야 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전화번호 알려줘. 내가 연락드릴게. 민수가 번호를 알려주자 김철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 정화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정화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다쳐서 병원에 모셔다 드린 거예요.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민수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정화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 혹시? 준호도 정화를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할머니 정화입니다. 우리 손자가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민수가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정화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할아버지를 구해드린 거야?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에 쓰러져 계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정화는 민수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민수야, 정말 잘했어. 하지만 다음에는 어른들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렴. 그때 준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은반지였어요. 오래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빛이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이건...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옛날에 소중한 사람과 주고받은 반지야. 정화가 그 반지를 보자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반지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똑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잠깐 어지러워서. 정화는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준호가 가진 것과 똑같은 하트 모양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준호가 정화의 반지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혹시 정화 씨인가요? 준호 씨인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45년 전 가난한 청춘 남녀였던 두 사람의 기억이 물밀듯 되살아났습니다. 민수와 김철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첫사랑이야. 준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정화, 정말 너구나. 45년 만이야. 준호 씨, 정말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미안했어, 정화야. 아니에요, 준호 씨. 저도 그때를 이해해요. 우리 모두 어렸고 세상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민수는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놀라워했어요. 자신이 구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첫사랑이라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김철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준호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나를 구해준 덕분에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 이건 정말 기적이야.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뻐요. 정화는 민수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착한 일을 했구나.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준호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정화가 손을 저었습니다. 준호 씨, 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민수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일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화야. 그리고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 민수는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수의 선행이 가져올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실에는 감동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45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정화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힘들었어, 정화야. 너와 헤어진 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민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반대하셨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정말 미안했어.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 저도 그때를 후회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만 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그래도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겠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저는 결혼 후에도 준호 씨를 잊지 못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며느리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민수와 단둘이 살고 있답니다. 준호는 정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구나, 정화야. 준호 씨는 어떠세요? 가족은 계신가요? 아들 하나 있어. 성민이라고 해.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요즘 가끔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아들이 걱정을 많이 해. 정화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혹시 치매 증상인가요? 초기 단계라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길을 잃었나 봐. 민수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앞으로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준호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정말 착하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남자는 준호에게 달려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성민아, 왔구나. 아버지는 괜찮어. 성민은 박성민, 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IT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평소 아버지의 치매 증상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갑자기 안 계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행히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성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민수와 정화를 발견했어요. 준호가 소개했습니다. 성민아, 이분들이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들이야. 이 아이가 민수고 이분이 민수 할머니 정화 씨야.
성민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김철수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해요. 자기 돈 전부를 써서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거든요. 성민은 민수를 바라보며 감동받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지.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준호가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 민수 할머니가 아버지의 첫사랑이야. 성민은 깜짝 놀라며 정화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분이세요? 정화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성민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신기했어요. 민수의 선행이 아버지와 첫사랑의 재회를 가능하게 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 성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감사 인사는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괜찮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성민은 민수의 순수함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 아이와 할머니께 뭔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성민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평소에 갖고 싶은 게 있니?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계속 배웠으면 좋겠고요. 정화가 민수를 말렸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성민이 말했어요. 민수가 우리 아버지를 구해준 건데 당연히 보답을 해야죠. 준호가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화야, 우리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민수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정화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준호 씨. 성민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거든요. 민수야, 내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성민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김철수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민수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민수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됐지만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준호는 성민에게 말했어요. 성민아, 민수와 정화 씨를 제대로 모셔야겠어. 네, 아버지. 당연히 그래야죠. 성민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선행에 어떻게 보답할지, 그리고 아버지와 정화 씨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민이 준비한 보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쪽방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요. 이틀 후 준호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성민은 아버지와 함께 민수네 쪽방촌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들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성민이 운전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어, 성민아.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건 오랜만이야. 준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성민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놀랐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계속 우울해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쪽방촌에 도착한 두 사람은 좁은 골목을 걸으며 민수네 집을 찾았습니다. 성민은 이런 곳에서 민수와 할머니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진짜 좁네요, 아버지.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한 곳이야, 성민아. 민수네 집 앞에 도착하자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화야, 나야, 준호야. 문이 열리며 정화가 나왔어요. 준호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 오셨군요. 성민 씨도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안에서 뛰어나왔어요. 성민은 민수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민수야, 안녕. 할아버지 덕분에 완전히 나으셨어. 네 사람은 좁은 쪽방 안에 앉았습니다. 성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민수가 그런 선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화 씨, 민수야,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화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민수가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일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민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준호가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화야, 내가 민수를 정말 잘 키웠구나.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태권도에서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성민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꿈이 있니? 꿈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해져서 할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성민은 민수의 대답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할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민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야, 앞으로 아저씨가 많이 도와줄게. 태권도도 계속 배우고 할머니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정화가 놀라며 말했어요. 성민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아니에요, 할머니. 민수가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었는데 당연히 보답해야죠. 준호도 끄덕였어요. 정화야, 성민이 말이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받아줘. 성민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일단 당분간 생활비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더 큰 계획이요?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성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한 선행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장학금도 만들고 너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정화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성민 씨,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과분해요. 할머니, 과분한 게 아니에요. 민수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그때 준호가 정화에게 말했어요. 정화야,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나이도 많은데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 정화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 씨, 민수가 두 사람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결혼하실 거예요? 민수야. 정화가 당황하며 민수를 말렸어요.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좋은 생각이네. 아버지도 혼자 사시는 것보다 할머니와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호는 정화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화야,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 타령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함께 보내고 싶어.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야. 민수 덕분에 너를 다시 만났는데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어? 민수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와, 정말 좋겠다. 할머니가 행복해지시는 거죠? 성민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군요. 정화는 여전히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저희 형편이 이런데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민수가 저희 아버지를 구해준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준호가 성민에게 말했어요. 성민아, 고마워.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민수야. 성민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내가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야. 깜짝 놀랄 일이요? 민수가 궁금해했어요. 성민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집 밖을 한번 봐. 정말 놀랄 거야. 민수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성민이 더 이상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좋은 일일 거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추억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성민은 속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내일 민수가 보게 될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쪽방촌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었어요. 민수의 작은 선행이 이제 정말 큰 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성민이 말한 놀랄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밤새 설렜거든요.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민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쪽방촌의 좁은 골목에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민수가 평생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차들이 자신의 집 앞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민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여전히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검은색과 은색의 고급차들이 정렬되어 있고 정장을 입은 기사들이 차 옆에 서 있었어요. 이때 골목 안쪽에서 성민이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놀랐지? 성민 아저씨, 이게 다 뭐예요? 성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구해준 보답이야. 앞으로 이 차들이 너와 할머니를 모실 거야.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이 차들이 다 저희를 위한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민수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 그때 쪽방촌 주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차들을 본 주민들의 반응은 민수와 똑같았어요. 어머, 저게 뭐야? 우리 동네에 웬 외제차들이 이렇게 많이? 혹시 어떤 연예인이라도 오는 건가?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정화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시끄러? 어머, 정화도 외제차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민 씨,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 앞으로 민수가 학교 갈 때나 어디 갈 일 있으면 이 차들이 모셔다 드릴 거예요. 정화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안 돼요, 성민 씨. 이건 너무 과해요. 과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민수가 저희 아버지 목숨을 구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해요. 이때 준호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화야, 성민이 말이 맞아. 민수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쪽방촌 주민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 어머니, 저게 다 뭐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정화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민수가 어떤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 성민이 주민들에게 설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민수가 제 아버지를 구해주셨어요. 그 보답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수가 사람을 구했다고? 우리 민수가 그런 일을? 어떻게 구한 거야? 성민이 민수의 선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5천 원을 써서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린 이야기를요. 주민들은 민수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민수야, 정말 대단하구나. 어린 나이에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니?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야.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어색했거든요. 성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민수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민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장학금이에요. 주민들이 더욱 놀라워했어요. 장학금까지 만든다고? 민수 이름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정화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성민 씨,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가요? 물론이에요, 할머니. 민수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바로 김철수 택시기사였어요. 민수야, 민수야, 김철수 아저씨. 민수가 반가워하며 달려갔어요. 김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민수야, 나도 뉴스에서 봤어.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뉴스예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성민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기자들에게 민수 이야기를 했어. 요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말이야. 김철수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민수야, 아저씨도 내 영향을 받아서 봉사단체를 만들기로 했어. 이름이 5,000원의 기적 봉사단이야. 정말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내가 보여준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주민들도 김철수의 말에 박수를 쳤어요. 민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성민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오늘부터 학교 갈 때 이 차들 중 하나를 타고 가면 돼. 정말요? 저 같은 애가 저런 차를 타도 되나요? 당연하지. 내가 주인공이야, 민수야. 정화는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준호 씨, 이 모든 일이 정말인가요? 준호가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이야, 정화야. 민수가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주민들은 계속 민수 주변에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평소 조용했던 쪽방촌이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성민이 민수에게 속삭였어요. 민수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착한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도움에 보답하겠다고요. 쪽방촌에 찾아온 기적은 이제 더 큰 기적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고급 외제차가 민수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태권도 학원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 정화가 차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네, 할머니. 금방 올게요. 민수가 탄 벤츠가 쪽방촌을 벗어나자 정화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민수는 이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전교생이 민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민수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민수야, 오늘 또 기자 아저씨가 인터뷰하러 온다던데? 그 같은 반 친구 진호가 물었어요. 네, 오후에 온다고 해요. 민수는 이제 여러 번의 인터뷰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어요. 오후 태권도 학원에서 관장님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여기 와봐. 네, 관장님.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아이는 처음이야.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관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그래,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실천했구나.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마라. 네, 관장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요즘 준호는 거의 매일 쪽방촌에 와서 정화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 민수 왔구나. 정화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준호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오늘 정교회에서 제가 받은 상을 소개해줬어요. 지난주 민수는 어린이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시며 민수의 행동을 칭찬해 주셨어요. 성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민 아저씨. 민수가 달려가 인사했어요. 민수야,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성민이 신나게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요? 민수 장학금 신청자가 벌써 100명이 넘었어.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 정화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네, 할머니. 그리고 김철수 아저씨의 5,000원의 기적 봉사단도 회원이 2,000명을 넘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민수야,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 성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또 뭐예요? 준호가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화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괜찮겠니? 할머니가 결혼해도? 당연히 좋아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는 게 최고예요. 성민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축하해요. 언제 결혼식 올리실 거예요? 다음 달에 조용히 할 예정이야. 준호가 대답했어요. 조용히요? 안 돼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결혼식은 크게 해야 해요. 성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 말이 맞아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성대하게. 정화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성민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 나이에 무슨. 할머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민수를 보며 감동받았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어른스럽구나.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오랫동안 결혼식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민은 최고의 웨딩홀을 예약해 주겠다고 했고, 민수는 할머니의 웨딩드레스를 골라드리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성민은 정화와 민수에게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할머니, 민수야, 이제 이 좁은 곳에서 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화가 물었어요. 새 집을 준비했어요.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민수가 함께 살 수 있는 넓고 따뜻한 집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우리가 새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결혼하시면 당연히 함께 살아야죠. 정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성민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할머니, 감사 인사는 그만하세요. 민수가 저희에게 해준 일을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도 성민을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성민아, 내가 이렇게 착한 아들로 커져서 아버지가 정말 고맙다. 며칠 후
성민이 보여준 새 집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고 민수만의 방도 따로 있었어요. 정화는 그 넓고 아름다운 집을 보며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민수가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준호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어. 민수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행복을 만들어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날, 민수는 자신만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쪽방촌의 좁은 방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넓고 따뜻한 집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착한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랑에 보답하겠다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민수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키도 많이 자랐어요. 강남의 새집 거실에서 민수는 태권도복을 입고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태권도 가니? 정화가 부엌에서 물었어요. 이제 정화는 박정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린 후 준호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할머니. 오늘 승급 심사 있어요. 준호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야, 승급 심사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민수는 이제 태권도 유단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지원으로 최고의 태권도 학원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할아버지, 합격하면 정말 기뻐하실 거죠?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몰라. 현관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성민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성민이 밝게 인사했어요. 이제 성민은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수에게는 큰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준호와 정화에게는 든든한 아들이었어요. 성민 아저씨, 오늘 승급 심사 보러 와주실 거죠? 민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민수 승급 심사를 빼먹을 수 있겠어? 성민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민수 장학금 현황 보고서야. 벌써 30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어. 정화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네, 할머니. 그리고 김철수 아저씨의 5,000원의 기적 봉사단도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회원이 10,000명을 넘었어요. 준호가 감개무량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구나. 민수는 여전히 신기했어요. 자신이 그날 5,000원으로 택시를 부른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저씨, 그런데 오늘 또 무슨 좋은 소식 있어 보이는데요? 민수가 성민의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성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민수는 눈치가 빨라. 오늘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어. 특별한 소식이요? 민수야, 내가 청와대에서 표창을 받게 됐어. 정화와 준호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정말요? 네. 대통령님이 직접 민수에게 모범 청소년 대상을 주신다고 해요.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 같은 애가 대통령님을 만나요? 그럼 내가 보여준 선행이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줬거든. 정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준호도 민수를 꽉 안아주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오후에 태권도 학원에서 승급 심사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보여주며 완벽하게 심사를 통과했어요. 관장님은 민수에게 검은 띠를 직접 매주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진정한 태권도인이 되었구나. 앞으로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운다는 태권도 정신을 잊지 마라. 네, 관장님. 평생 잊지 않겠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수를 위해 성민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김철수 아저씨와 함께하는 깜짝 파티였습니다. 민수야. 김철수가 나타나며 민수를 안아주었어요. 김철수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니? 아저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김철수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봉사활동가가 되어 있었어요. 5,000원의 기적 봉사단을 이끌며 전국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저씨가 늘 사람들에게 말해. 민수라는 아이가 아저씨 인생을 바꿔줬다고. 파티가 한창일 때 성민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오늘 민수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성민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민수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나와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민수 형, 저도 형처럼 착한 일 많이 할게요. 민수 오빠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야,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민수는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한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수야, 이 모든 게 내가 시작한 거야. 준호가 민수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정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파티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쪽방촌의 작은 창문으로 바라보던 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민수는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어요. 그날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고 망설이지 않고 도와드린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5,000원이라는 작은 돈이 이렇게 큰 기적을 불러일으킬 줄도 몰랐어요. 이제 민수는 알았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선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요. 내일부터도 계속 착한 일을 해야지.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별들이 민수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또 다른 아이가 선행을 실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수의 5,000원으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끝이 없는 선순환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가장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 전국의 아이들이 웃는 모습, 그리고 김철수 아저씨가 봉사하는 모습이 꿈속에서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 되어 나타났습니다.